안 돼요. 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먹히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눈에서 뭔가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얼굴을 프린트해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놓을까봐요. 그런 애도 있어요. 책상 앞에 붙여놓은 애도 있어요. 진짜 나처럼 생기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웃는다 이렇게. 그렇지. 화를 내도 이러고 일단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이가 어쨌든 진정될 때까지 네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네. 일관된 태도로 항상 네.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저희가 정말 그 육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잣대가 바로 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서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꼭 나쁘기만 할까? 좋은 기능도 있지 않을까? 아까 네. 프로그램 초반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아빠 이거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이 있는데 문으로 쭉 들어가. 친구가 찍은 거예요? 예, 문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서 딱 끊어지고 또 다른 문이 나와요. 네. 쭉 나면 또 다른 문이 나와. 쭉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나와. 그러다가 쭉 들어가니까 문이 쫙 열려. 그러더니 이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인생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세대다 보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똘똘하다. 아, 똘똘한 건 아빠를 닮았지 그래. 아니 근데 이런 네.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혹해서 네. 자꾸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손에 쥐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아이가 다른 애랑 다르게 뭔가 이런 걸 이용하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거의 엎혀있는 수준의 아이, 굉장히 어린 아이, 2돌 미만, 한 3돌 수준, 요런 네. 아이들요, 이 스마트폰 이게 착착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서 막 흐뭇해요. 어우, 소근육 너무 잘 발달돼 있어.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애는. 네. 뭐 손이 뭐 야무져. 이건 좀 곤란하죠,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니까 저희 아이는요 한글을 정말로 빨리 뗐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아이라면 책을 통해서 배웠어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웠어도 한글을 빨리 깨칠 수 있는 애가 아니었을까. 그럼요. 근데 물론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뭐 술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 사이에서 조절하고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친밀해지고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네. 스마트폰의 순기능에 그것을 잘 적용을 하려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조절을 계속 연습해 나가야 돼요. 네. 이것이 생활에 이렇게 좀 습득이 되는, 몸에 배이게 되는 과정을 부모가 계속 가르쳐 줘야지 어느 날 준비 안 된 아이한테 기계를 딱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늘 순기능으로 잘 사용한다고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스마트폰을 순기능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스마트폰을 얘기하면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결국은 중독. 그렇죠. 이 단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왠지 다른 것과 달리 지금부터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있다면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네. 이런 생각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사실 네. 중독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내가 선생님?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청소년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 1명. 거의 29.9%는 거의 뭐 3명 중 그렇죠. 1명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죠.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대요. 오, 네. 심지어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을 네. 정도로. 그러면 우리 셋이 모여있는데 청소년이라 한 사람은 치면 왜 저예요? 안 좋은 거는 내가 여기서 막내니까. 나 여기서 막내다. 놀랍죠? 나 여기서 막내예요. 아니 그러면 네. 정말 그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기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지 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어머. 학교에 가는데도 스마트폰 이렇게 아른아른하면 네. 중독 아닐까 싶은 생각 드는데요. 전통 나는 저기 전통- 화장실 들고 갈. 화장실. 화장실에까지 볼일을 보러 가는데 꼭 이걸 봐. 아. 그건 중독 아닐까요? 화장실 갈 일 없는데도 들고 가는 거죠. 그 그렇죠. 공간에서 몰래 할 수 있으니까. 몰래 또. 수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안에서 배가 맞아. 아파서 이러면서 30분 동안 있어요. 엄마 나 그렇지, 변비인 그렇지.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 생각 저는 못했네. 이 베개 속에다가 휴대전화를 끼고 자는 사람까지 봤는데 그 정도면 정말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중독 그러면 막 우리 어른들 알코올 중독 그러면 막 코 빨개져갖고 손 달달 떨고 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알코올 중독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되는 경우들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네. 스마트폰도 그렇게 애들이 막 하루 종일 막 밥도 안 먹고 꼭 그건 너무 수위가 높은 거고요. 사실 위험군은 어떨 때냐면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계속 놓지 못하고 확인을 한다든가 1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든가 아니면 친구하고 노는 것보다 스마트폰하고 노는 게 더
재밌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TV 보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위험군을 시사하죠. 아, 다른 걸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하고 있다. 네, 이러면 네. 좀 위험한 아니, 거. 나도 근데 중독인가? 엄마들도 스마트폰 네. 요즘은 거의 다 네. 하니까 네. 이렇게 같이 단체방 같은 데서 얘기하면 스마트폰 이 단체방에서는 너무 활발한 엄마인데 네. 만나가면 정말 조용한 엄마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어, 막 이러는데 언제 그랬냐는 카톡 듯이. 하는데. 키보드 어리어들 있죠. 그러니까 네. 소통에도 자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면 좀 대화의 단절도 좀 아무래도 야기되지 그럴 않을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 꼭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 사람은 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게 사람이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기계는요. 내가 이것을 다루어낼 수 있어요. 쉽게 아. 말하면 나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끄면 되거든요. 기분 그렇죠. 나쁘면 네. 방에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네. 거죠. 저 그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뭐요? 뭐냐면 집에서 엄마를 부르는데 메시지로 불러. 네. 집이 넓은 지금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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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메시지로 들었어요. 나 책가방 뭐 준비해야 되는데 심지어 준비물 물 이거. 줘 이런 것도 어. 해서 보내는 애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정말로 좀 심각하다고 봐야 그럼 되겠죠. 오늘 사연 주셨던 두 분 계시잖아요. 네. 3남매 엄마하고 뺏으면 네. 난리친다는 어머니하고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중독이 조심스럽게 네. 예측해볼 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의 이제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조심해서 잘 배우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중독인가요? 그 가만히 있다가 보면 나 핸드폰에서 뭐 진동이 안 왔는데 진동 소리가 갑자기 들려 막 어딘가가 막 떨리는 거 같고 울리는 거 같고. 그럼 보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없어. 네. 그러니까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네. 약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 와서 업무라는 핑계로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일한다고. 맞아요. 근데 정말 일 아닌 경우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퇴근을 하거나 집에 들어오면 일정한 장소에 넣고 잘 안 보는 어쩌다 한번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정말 업무에서 그 연락이 안 되면 집으로 전화 와요. 그렇죠. 집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자 네. 남겨놓으면 되니까 네. 급한 일을.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말에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사실 진동으로 해놔요. 거의 그냥 무음으로 해놔요. 무음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연락 안 된다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기는 하는데 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에 잠깐 확인 좀 할게. 그리고 미안해 뭐 이렇게 따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는 시간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돼. 이거 잠깐 중요한 거라서 연락을 좀 할게. 이렇게 네. 해야지. 이걸 그냥 계속 달고 산다고 그래요. 몸에 붙이고 네, 맞아요, 사는 맞아요. 거는 부모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작가분이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네네네.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해봤어요, 했죠.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다행히 아주 밑에 저도 다녔어요. 안전한 걸로 나왔는데 안전한. 중철 씨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도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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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덜 위험했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잘 들어야 돼. 본인한테 너무 후하게 네. 점수를 준 거 아니에요? 저 생각보다 덜 위험했다고요. 예, 생각은 안전하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고위험군이니까 중위험군 이렇게. 예, 고위험군 말고 그리고 저기 오은현 상위험군. 선생님은 여쭤볼 것도 없는 게 네. 거의 그 잘 확인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도 제가 내일 아침에 봬요 선생님 화이팅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볼 거니까 아침에. 아니, 이게 좀 갑작스러운 요구기는 한데, 제가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분께 부탁을 해서. 그러면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이하고 그렇죠. 또 부모님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또 일거리를 할수 던져주셨네요. 있으면 네. 좋을 뭐 것 이런 거 같아요.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요. 10시 20분입니다. 네. 저희는 라이브 토크 부모 EBS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속 터져도 내 자식 코너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속 터지게 만드는 아이들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채팅방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진짜 채팅 많은데 네. 다 챙겨드리지 못해갖고 좀 안타까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좀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는 아이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 이건 엄마 거, 장난감은 네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래 좋은 점이었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10분 뒤에 전화를 걸면 놀라서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제약합니다. 네. 저는요, 서준이 네. 어머님 좋네요. 스마트폰으로 절대 게임하지 않기. 아. 밥 먹을 때 동영상 보여주지 않기. 네. 이거 진짜 맞아요.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애들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먹는 예, 거예요. 예. 예, 신랑부터 고쳐야겠네요. 스마트폰 게임. 저희 딸한테는 핸드폰을 얼른 꺼서 배터리가 없네? 하고 뺏어버려요.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세 분께는 또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쏜다, 오늘. 많이 써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치킨, 피자. 피자, 뭐. 쏘는. 계속 쏘네요, 예. 네. 배고파요. 네? 그죠? 네. 선생님, 나도 제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배고. 너무 배고프죠? 나도 사연 보낼까? 아니, 가실 때 우리가 저기 네. 치킨 상품권 이렇게 하나씩 네. 보내드릴게요. 네. 자, 자비로.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이고요. 네네.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이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입장일까 좀 궁금한데 정동철 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말이죠. 진짜. 궁금하죠? 어떨까요? 네. 궁금하죠?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했어요. 오. 주말 동안 저희 제일 그 어린 막내 PD를 네.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 또 보냈어? 주말인데. 날씨도 춥고 어쨌든 네. 눈도 서울에는 네. 눈도 많이 오. 왔거든요. 네. 눈이 오는데도 고생했겠다, 불구하고 막내. 보냈어, 그걸? 초등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30명에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질문을 했죠. 뭐래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어떨 것 같으니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어떤 대답? 화나요. 화나요. 멘붕. 멘붕. 네, 선생님은요? 짜증나요. 역시 전문가 맞으시네요. 짜증나요? 첫 번째 답이 짜증난다. 짜증나요. 애들이 짜증부터 나겠죠. 짜증난다고 얘기할 때 정말 짜증나지 않으세요? 네. 아, 많이 들으세요? 짜증난다고? 아니 애들이 그 짜증난다고 얘기할 때 그 짜증의 그 느낌이 그래, 약간 짜장면이랑 달라. 딱 느낌이 있어. 짜장면은 달라. 짜증은 되게 두 번째 짜증나. 대답은 게임을 하다가 뺏기면 더 기분 나쁘다. 요거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 아니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왜요? 뭐요? 엄마의 스마트폰도 뺏어버리고 싶다. 근데 아이 입장이면 엄마가 너무 많이 하고 나만 뺐으면 좀 억울할 것 같긴 약간 해요. 뿔불견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공평해. 불공평하지. 아니 엄마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이런 그렇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결국 그렇지.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우는 네.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책임이 참 크구나 막중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선생님. 근데 늘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네.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만해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감당하고 견뎌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약간의 내적 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 무슨 블럭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네. 그럴 때는 너가 유명한 건축공학자나 건축학자가 되거나 그래서 멋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참아내야 돼. 우리 유명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요거 오늘 한번 참아보자. 네. 네가 이런 과정을 잘한다면 아마 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 하지마. 너 혼나. 이거보다는 내적 동기를 부여해주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대로 보고 배워요, 아이들은요. 근데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죠. 끊임없이. 맞아요. 아이가 내가 뭐 얘기했다고 10분 있다가 멀쩡한 아이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오고 아유, 있는데. 그럼 치는 거죠. 네. 예, 어른도 안 되는데 뭐. 아니, 얘기를 하면서 너무 네. 찔리는 부분이 많네요. 반성을 그래요. 네. 그렇죠. 사실 정종철 씨가 할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미안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네, 저기 대국민 가족들에게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스마트폰 웬간해선 들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엄마들도 엄마들이지만 예. 아빠들이 아이들 앞에서 게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뉴스 검색도 진짜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괜히 1위부터 10위가 뭔지 궁금해. 그렇죠. 1위부터 10위가. 아니 생방송 보면서 왜 마음이 얘들이 짠한 게 일등이지? 유독 남자 한 명이라 예, 아빠의 그 책임이 다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사실 섭외할 당시에는 예. 굉장히 기쁜 마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청일점이다. 이래가지고 그쵸. 본인이 그냥 바로 그냥 수락을 했는데 와서 예. 보니 힘든 자리였죠. 네. 자꾸 아니 만만치가 않죠, 이런 누나들이.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예. 누나가 무서워요 세상에서 네. 제일. 자, 그러니까요. 어머님들의 사연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채팅방지 한번 볼까요?
자, 돌쟁이 둘째도 슬슬 조짐이 보입니다. 큰아이가 하는 걸 아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이도 돌쟁이가? 아이지만, 네, 저도 남편도 많이 반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도 첫째 같은 경우에는 3살 넘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둘째가 첫째 보는 시기에 시작을 그렇죠. 하니까 너무 좀 빠르게 시작을 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둘, 셋 이상이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요. 네. 첫째를 줬는데 본의 아니게 둘째, 셋째까지 이렇게 네, 전파가 맞아요. 되는 거. 그리고 절대 양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양육에 도우미로 쓰면 안 돼요. 맞아요. 보조자로 쓰면 안 돼. 맞아요. 보조자. 너무 공감된다. 진짜 아니, 병원이시다. 우리가 TV를 틀어놓고 애기 봐준다고 네. 베이비시터라고 TV 네. 틀어줬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스마트폰이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요, 아이는 정말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만큼도 정말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나도 스마트폰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모습 많이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먼저 하기.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다음 주도 뭐 좋은 소식들 네, 있죠? 그럼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저기 공감되는 사연들 네. 또는 궁금한 사연들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사연 남겨주시잖아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뻥뻥.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뻥뻥 터지는 기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요, 특강 부모 필살기가 방송됩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처럼 댓글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EBS 핀을 들어가셔서 저희 채팅방 꼭 열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도요, 선물 이만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게 스마트폰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기사 검색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문은 이게 제한된 지면 안에 어떻게 중요한 걸 다루면 구별하게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제목이 얼마나 큰 이런 걸